순천에서 백신을 맞은 30대 장애인 여성이 숨지면서 인과관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원은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표시했는데 유가족들은 수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의 대표 축제 3개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7월 초 집중호우로 흙더미가 덮친 광양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합동 감시 결과에서는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는데 주민들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국제 농업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온라인 서포터즈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시국인 점을 감안해 소셜미디어 홍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한 30대 장애인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이후 이상 증세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절차대로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7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은 병력을 두고 병원 측이 기저질환을 표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민원25 서경 기자입니다. 지적장애인 수영 선수로 지난 10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메달을 거머쥐면서 촉망받는 선수로 활동해왔던 31살 고 이슬희 씨. 이 씨는 오는 10월 열리는 장애인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 당일부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했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사망 전날에는 이 씨의 31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외식을 다녀올 정도로 이상 증세가 호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접종 사흘째인 지난 1일, 돌연 호흡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족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 이제 나갔어 이제 돌아다니는 애가 아니니까 유튜브를 잘 보고 누가 있어. 그래 보고 있다. 나 이제 그동안 이제 씻고 잠을 많이 지우면 또 저녁에 또 못 잡까 싶어서. 아이 깨우려고 요리가 보니까 아가 그래가 있네. 유가족들은 부검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장례를 치른 뒤에서야 기저질환 표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측이 질병관리청에 올리는 이상 반응 신고서에 이슬희 씨가 뇌질환이 있다고 표시한 겁니다. 유족들은 병원이 말하는 뇌질환 간질의 경우 17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병력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 멀쩡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하나 결과가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으니 바꿔달라. 왜 이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기도 힘든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것도 맞지 그것마저도 심사를 받아가면서 바꿔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병원 측은 이슬희 씨의 과거 병력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을 쓸 때 이전의 병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앓고 있는 병만 쓰는 것인지 제대로 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결국 뇌질환 표시 내용을 삭제하고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슬희 씨의 이상 반응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백신 인과성 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6일 질병청에 보고를 올리면 질병청에서도 2차 인과성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한 달에서 길게는 한 달 반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염내과라든가 알레르기내과, 거부학과, 신경외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있어요. 인과성 평가를 한 후에 이제 질병청으로 이제 이 평가 결과를 올리면 질병청에서 또 한 번 인과성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요. 기저질환 여부는 백신 사망 인과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기저질환 삭제 소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사망 전체 통계와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흘 만에 사망하면서 인과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 이슬희 씨. 방역당국의 보다 철저한 기준 정립과 절차 준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내 새끼를 누가 이리 만들어.
민원25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하루 사이에 2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은 5일부터 6일 오전까지 진도에서 8명, 여수 7명, 목포와 장성에서 각각 3명, 나주와 장흥, 강진, 영암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진도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N차 감염이 나타났고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주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돼 델타 변이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5일 자정 기준으로 6명이 추가됐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지역에서 감염됐지만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해 추가 판정을 받은 확진자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의 여수시 누적 확진자는 3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가 지역의 대표 축제 3개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거북선 축제와 동동북 축제,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고 휴가철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계속되면서 부득이하게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6일 광양에서 집중호우로 산 비탈면이 붕괴되면서 주민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합동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한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에서 경사지 붕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6일. 집중호우로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80대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이 경사지 위쪽에서 진행되던 공사 현장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인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부실 공사 여부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사업체와 시청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합동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식 결과 비탈면 위쪽인 이곳에서 진행 중이던 전원주택 건축 공사와 이번 사고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붕괴 자체가 이제 애초에 그 경사도나 토질의 성질 이런 것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온 것도 영향이 있지만 공사 현장 관련해서는 필수로가 없어서 그게 원인이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 경찰은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공사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피의자를 입건할 계획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을 주민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마을은 여전히 적막이 흘렀습니다. 사고 현장은 복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마을 주민들은 한 달째 마을 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켠에는 무너진 집에서 꺼내온 옷과 물품들이 보자기에 쌓인 상태였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할 줄 모르네. 비 올 때마다 걱정이 되잖아. 아예 집은 폭이 쳤으니까. 시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해줬지만 내부는 찜통같이 더워 생활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하자 분통을 터뜨리며 철저한 수사를 부탁했습니다. 처벌 받아야지. 그래도 난 분 안 풀리. 고통 겪은 걸 생각하면은 나 우리랑 저 시골에서 집 저거 질지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을의 모습과 주민들은 그날의 아픔을 안고 멈춰 있습니다. 난 잠도 아예 못 자. 난 그러고 나서 잠 안 잔 거 지금까지도 못 자. 아랫게 정신과에 순천도 갔다 왔어. 너무나 나가 힘드니까. 이들이 바라는 건 평범한 일상의 삶입니다. 감식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정당한 보상, 그리고 제2의 탄치마을 사고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단법인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기술원에서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위촉장을 전달하며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2021 국제농업박람회의 다양한 소식을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형태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비대면 영상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좀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여기에 이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전라선 운행에 배정된 SRT 2069의 정비가 지연되면서 추석 명절 SRT 투입이 어려워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이 호남 철도 차량 정비단 정비 현황을 점검한 결과 SRT 2069호 정비가 계획보다 늦어져 9월까지 마무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호남 차량 정비단이 오는 10월까지 SRT 2069호 정비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앞으로의 정비 일정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라선 SRT는 전라선 종점인 여수에서 수서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해상 크레인이 진도대교를 들이받으면서 당분간 통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2개 교량으로 이뤄진 진도대교 가운데 1대교의 주요 부재가 일부 손상돼 보수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통제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대교의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해남과 진도를 오가는 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해상크레인은 지난 2일 새벽 3시 10분쯤 진도대교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리 하부를 들이받은 바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3관왕을 달성한 안산 선수가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 강진을 찾았습니다. 강진군은 6일 안산 선수의 환영식을 열고 꽃다발과 지역 특산품을 전달하며 강진 방문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안산 선수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고마움을 전하면서 체육 선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애정어린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명절 때 되면 자주 내려왔었는데요. 길 따라서 많이 걷고 산책도 하고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아 화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의 중소형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분진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환경운동연합과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의 노동환경을 놓고 근로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4%는 먼지가 매우 심하다고 답변했고 40%는 심하다는 응답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밀조사와 함께 산단 주변의 환경을 점검하고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송도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갯벌에 얹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인선 A호는 지난 5일 아침 10시쯤 1,100톤급 규모의 선박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수심이 얕은 구간을 지나다가 배의 바닥면이 갯벌에 걸려 움직일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만큼 운항이 미숙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인선은 오후 5시쯤 만조 시간에 맞춰 갯벌에서 자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가든마켓의 시민 주주를 모집합니다. 순천만 가든마켓은 정원수, 도소매와 정원 자재의 유통 전시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으로 순천시 출자금과 민간 주주를 모집해서 농업회사 법인으로 설립되는데요. 순천시는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예비 청약 신청을 받아 다음 달에 주식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발행 주식은 한 주에 10,000원이며 개인은 최대 1,000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